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나만의 게임이 있나요? 새로운 세계 속으로의 여행, 그 안을 누비며 만났던 자유와 모험, 감성과 세계관을. 게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풍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도전을 즐기면서 때론 좌절하고 성장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NC가 만드는 새로운 세계, 그 모든 것은 상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동양 판타지의 세계, 그 안에서 무공을 펼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 성을 차지하기 위해 수백 수천의 동료들과 함께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 상상,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상상을 계속하고 왜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찾는 즐거움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NC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색다른 여행에 나섰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들과 함께한 4개의 프로젝트, 게임의 영역을 넘어서 만난 이들의 시선으로 새롭게 확장된 즐거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의 게임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공간, 세계관, 캐릭터, 사용자와 네트워크가 주고받은 데이터. 믹스드 디멘전은 이 수많은 요소들에 관한 데이터를 재료로 NC의 거대한 문화적인 환경을 탐구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그 뉴미디어 아트 중에서도 컴퓨테이셔널 아트인데요. 그쪽은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고 모든 아이디어 스케치라든지 제반에 무슨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걸 다 습득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작업에서도 장소성, 그 NC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이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용했던 알고리즘들의 아주 특별한 그런 룰셋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영상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 보통 데이터 시각화 작가들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들이 빅데이터이긴 하지만 공공 데이터에서 많이 추출을 해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10,000건, 몇천 건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NC에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는 거의 수십억 건, 1기가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데이터였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게이머와 게이머 간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혹은 얼마나 느슨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수치적으로 알 수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NC의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아마도 보편적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랙션, 관계성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걸 그대로 작품화시킨 게 NC 더 월드입니다. 저희가 게임을 종합문화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대개 다 동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컴퓨터 그래픽스를 다루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은 다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래픽스를 만들고 어떨 때는 실시간으로 막 영상을 연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기술이 다 게임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초인적 능력을 자랑하는 영웅서사에 열광하지만 모든 이야기의 이면에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초인적 능력은 없지만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관통하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야 하는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인물들과 더 맞닿아 있습니다. 게임 속에서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스킵했었던 NPC들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디 오버레이는 이들이 주인공인 웹툰입니다. 리니지를 바탕으로 하는 게임 속 세계, 디 오버레이 속 인물들에게는 그 세계가 전부이죠. 그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에 도전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 변두리의 인물들을 다룬다. NPC라는
이름이 없는, 또 플레잉을 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리니지 관련된 자료들을 다 한 번씩 검토해봤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플레잉을 또 해봤어요. 중세 판타지 장르에는 또 무기나 갑옷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기 자료 같은 것들도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고요. 중세 풍경의 건물들, 여기 나오는 그런 참고 자료들 많이 보고, 근데 또 그거를 보면서 제 그림체에 좀 맞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스케치를 좀 하면서 제 그림 스타일 안에 좀 어울리는 표현이 되게끔 연구를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이야기를 다룰 때 있어서 중심의 인물보다는 변두리의 인물들, 그리고 또 아웃사이더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는 스토리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만화로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기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갑고 좋았죠. 게임을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고 세계를 그리는 것은 저에게도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었어요. 저도 저의 어떤 한계를 좀 깨는 거죠. NPC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만화로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NPC들의 세계를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내 자신과 게임 안의 이야기를 친숙하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 속 캐릭터와 그들의 플레이가 그림이자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더 나아가 그 언어를 몸에 두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NC 타입 플레이는 게임 속 캐릭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플레이를 아트웍으로 풀어낸 그림 언어입니다. 또한 누구라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즐거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NC 타입 플레이는 그림의 형태를 띠고 있는 문자들로 이루어진 서체인데요. NC소프트에서 제작한 그 게임에서 환경이라든지 주인공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몬스터 혹은 무기 혹은 상황 같은 것들을 저만의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을 디지털화 시킨 다음에 그 디지털화된 그림을 서체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서체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면은 A는 삼각형처럼 생겨야 A거든요. 삼각형에 있는 애는 몬스터를 넣고 사선 두 개는 전사를 넣어서 이제 셋이서 대립 직전의 모습을 그렸거든요. 그리고 레벨업은 그런 가독성보다는 캐릭터 간의 관계 혹은 확장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만든 서체인데요. 이번엔 저랑 가장 가까운 문자랑 협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 혹은 문자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을 때 문자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문자 박스에 갇혀서 계속 통역하는 사람처럼 글쓴이가 준 정보를 읽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화교환원처럼 열심히 일하는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들한테 이런 감옥 같은 것도 해체시켜주고 정보 이제 너 그만 전달해도 되고 네 이야기 해도 돼 라고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문자에서 가장 중요한 가독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같은 글을 읽더라도 독자는 저마다 다른 장면을 상상합니다. 하나의 게임 안에서도 각자 다른 플레이를 펼쳐나가듯 소설 속에서도 자신만의 여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픽션 플레이는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진 7작가에게 즐거움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각자의 색으로 풀어낸 소설 프로젝트입니다. 김초엽, 장강명, 김금희, 배명훈, 박상영, 김중혁, 편혜영 작가가 탐구한 즐거움은 어떤 모습일지 독자들은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주제 때문에 편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가 뭐 환상이나 일상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못 쓰는 편이거든요. 그야말로 저한테는 놀이처럼 쓰게 됐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뭔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뭘 만들어야 된다, 뭔가를 생산하는 걸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일, 창작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일이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 쓸모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쓰는 소설이 어떤 경우에는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산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사실은 그래도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세상의 균형은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즐기는 것도 그만큼 많이 열심히 즐겨야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작품들은 계속 써나가는 과정에도 제가 여전히 세계의 어떤 모습을 더듬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접 에세이를 쓰면서 느끼는 건 이 가상세계가 주는 어떤 안전한 느낌이 있어요. 내가 세계에 완전히 속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그런 안전한 느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다시 현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그런 좀 기울이는 감각?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감각이 저에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들의 어떤 그런 감각들이 이렇게 계속 몸에 달라붙어 있거든요. 물론 독자들이 읽기에는 전혀 없는 세계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이미 작가한테는 굉장히 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그냥 언어로 번역해내는 거에 가까운 작업인 것 같아요. 소설 쓰기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의 미래가 스토리텔링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세대는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지금 세대, 다음 세대는 아마 게임을 통해서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혹은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과 게임이라는 미래의 산업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20세기 초반에 당시의 소설가들이 영화가 막 탄생했을 때 영화를 두고 너무 궁금해하던 그런 글들을 읽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영화가 과연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토론들을 하더라고요. 당시의 소설가들한테는 종합예술로서의 영화라는 게 되게 상상 밖이었나 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술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지금 게임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1년에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아마 2040년쯤 되면은 정리가 돼서 제가 되게 새롭고 강력한 예술 장르가 태어나는 거를 목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목격자가 되는 것도 재밌고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이야기가 되고, 게임이 언어가 되고, 배경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세계. 숫자가 예술이 되어 사람을 만나는 세계. 모두 NC가 상상과 여행을 멈추지 않았기에 만날 수 있었던 새로운 세계입니다. 게임의 영역을 넘어서 확장하는 NC의 또 다른 플레이. 누군가는 이 세계를 만나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겠지. 이것이 바로 NC가 즐거움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이유입니다. NC 소프트.